안녕하세요. 대전 아이인국제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줄리엣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4단원 광물자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광물자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정한 화학성분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에요. 한마디로 돌멩이 같은 거에 박혀있는, 여러분 거기 보면 점점점 이렇게 뭐 검은색이라든지 뭐 밝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박혀있는 그 기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광물에서 이제 중요한 건 광물 자원인데요. 광물 자원 중에서도 이제 출제됐던 게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 구분하는 거였어요. 너무 쉽죠. 금속 광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요. 금, 은, 구리,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금속 광물에는 금강석, 석영, 석회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속 광물만 잘 알아두셔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광석에서 광석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광물을 광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철광석은 이제 철을 가지고 있는 거,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철광석은 철,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맨 밑에 있는 광상의 분류예요. 광상이라고 하는 거는 광물이 집중적으로 많은 곳을 광상이라고 하는데 광상에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 볼게요. 화성 광상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냉각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보석 광물이 많아요. 니켈, 크롬, 백금, 타이타늄,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퇴적 광상은 광물이 퇴적됐다, 운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퇴적 광상이고요. 그 다음 변성 광상은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돼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변성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문제 출제됐던 게 광상이 그럼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이건데요. 판의 경계에 주로 밀집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판의 경계, 그쵸? 여기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부분들 여기에서 광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탐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중력 탐사는 중력 변화 측정하고요. 자력 탐사는 자기장 변화 측정합니다. 전기 탐사는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고요. 지진파 탐사는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위치를 찾고요. 반사능 탐사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찾고요. 시추 탐사는 직접 뚫는 방법을 시추라고 합니다. 자, 광물을 재련합니다. 원래는 철은 철광석에 들어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원래 보크사이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뽑아낸 물질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합금과 세라믹인데 여기는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나올 것 같은 파트거든요.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그런 이제 여기 합금들에 대한 그 얘를 잘 알아두시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는 주방 가구나 의료용구 많이 사용하죠. 드랄루민은 알루미늄에 구리와 마그네슘 넣은 건데 항공기 재료고요. 형상기억 합금은 형상을 기억한다. 그래서 안경테, 치열 교정기, 우주선의 안테나. 그 다음 세라믹이라는 것은 송전탑의 의자나 산업기계와 자동차 엔진 부품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예를 들어서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 자원은 유한성이 있습니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 특정 지역에만 판의 경계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활용하고 새로운 자원 이용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